그러니까 나경원 측은 뭡니까? 퇴로가 없으면 당대표에 난 출마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3인 3색,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 요 세 사람이죠. 여기에 또 뭐 황교안 대표도 있고요. 또 뭡니까? 또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경태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왜 3인 3색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출마 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현안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바로 나경원은 지금 출마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도 정치판에는 이 수치가 여론조사 수치가 지지도 인기도가 깡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없어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저렇게 30% 이상 나오고 한 3, 4주 동안 계속 나경원이 1위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본인이 혹합니다. 거기에 이게 이번에 잘하면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마술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나경원이 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 깡패라는 얘기는 거기에 매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몰.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뭐 저출산 부위원장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당대표 지난번에 나가서 이준석한테 밀려서 2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그렇게 굽게 보지를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심각한 갈등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은 몸은 이미 한 8할 정도는 이렇게 출마 쪽으로 기우는데 저쪽을 용산을 바라보면은 이거 더 큰 갈등을 일으키면은 내 정치 장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8알은 이렇게 몸이 가 있습니다만은 다리 한쪽은 그대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딱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청년들이 본인이 출마 촉구를 하는 회견을 알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요즘에는 정치 행보를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본인이 출마 촉구하는 회견 일부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요. 바로 나경원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이 본인이 그 회견을 알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어떤 이 기자회견 하는 장소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그 통용이 되는 전직 의원들 이 국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다 신청을 해서 시간대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부 청년 당원들이 이 나경원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아봐서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할지 몇 시에 할지가 알아볼게요라고 주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미 출마 쪽으로 몸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문제는 딱 하나,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저출산에 헝거리식 어제 말씀을 드렸죠. 헝거리식 첫 번째 애가 태어나면은 이 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고 두 번째 애와 세 번째 애가 태어나면은 아예 원금을 탕감하는 그런 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통령실의 수석 안상훈 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과도 맞지가 않는다. 정책 기조하고는 전혀 별개인 상황이 나경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매우 이례적으로 반박 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 뒤에도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나경원은 이미 시간을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하려면은 더 일찍 확실하게 하든가, 예, 아니면 깨끗하게 예, 출마 포기를 해서 저출산 대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 또 다시 보겠죠. 와, 나경원이 저런 모습도 있네. 아, 이 여론조사는 그렇게 1등이 나왔는데 저걸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예, 그런 그 타이밍을 다 좀 시기를 놓쳤다 하는 예, 거기를 제가 주목을 합니다. 야, 이게 당연히 12월 달에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청년 당원들의 기자회견이 어제 열렸는데 바로 이를 주선한 것이 바로 나경원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야 거의 마음은 다 콩밭을 떠났구나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예, 바로 이 청년 당원들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인위적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과연 공정한 전당대회인가? 예, 이렇게 상황을 대했죠. 바로 국회 기자회견은 현역 의원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무슨 용도로 소통관이라든가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경원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이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약을 한 의원은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자기가 잘 아는 의원한테 그 소통관 예약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의 본 출마 촉구 회견을 나경원 스스로가 알선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오늘인가요? 나경원이 제주도 도당 그 대회에 가서 당원들 교육을 하기로 했답니다. 당원들 교육을 오늘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만찬까지 다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특강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예, 제주 당원 특강이 나경원이 특강을 하러 제주도는 오늘 내려갈 상황인데요. 예, 바로 돌연 취소를 한 상황이 제주 도당에서도 야 대통령실하고 저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 그 당사자가 당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는 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 부랴부랴 나경원에게 이번 특강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만큼 나경원과 윤 대통령실의 갈등 관계가 지금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측은 뭡니까? 퇴로가 없으면 당대표에 난 출마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나를 주저앉히려면은 뭔가 명분을 좀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 대통령 수석에 와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이 하는 것은 개인 의견이다. 이 정책으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퇴로를 만들어 주면 내가 혹시 그게 합당하면은 고려를 해보겠다. 만약에 퇴로 명예롭게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는 무조건 당대표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나경원 측근들의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요. 예, 대통령실에게 명분 있게 물러나는 출마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양동작권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본인에게 특강을 좀 하시지 영관직기님. 네. 워커루나님도 들어오셨군요. 백백함님. 네, 이재명 구속해야 됩니다. 백백함님, 워커루나님. 조재웅님, 라이노님, 예, 오늘 처음 보는 그 조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조재웅님, 워커루나님, 백백한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자주 뵙기를 통하고 글쎄요, 좋아요 꾹꾹 눌러봐 주시고 예, 오늘 하는 게 마음에 드시면 네, 구독도 살며시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캠님이 나경원 관련된 메시지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하고 먼저 물어봐야지 광주방송 나가서 떠들러 버리면 윤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환아님, 예, 광주방송 나가서 얘기한 거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경원에서 어떻게 유승민의 향기가 난다라고 도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 기사도 이슈 5에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편 비방은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보 감각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이번 나경원 행동은 윤통을 무시한 겁니다. 세븐님, 네. 세븐님의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 글쎄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경원은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뭐 상당히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 전당대회에 다 출마를 해서 더더군다나 또 결선 투표까지 있지 않느냐. 다 출마를 해서 일단 컷오프로 4명을 뽑고 4명을 상대로 투표를 하고 50%를 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1등,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고 그때 걸러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느냐라고 나경원 출마에 긍정적인 분들도 아마 글쎄요 뭐 매우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이 윤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하는 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도 국힘당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또 윤 대통령과 새 당대표의 삐걱거림이 생긴다면 보수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 예, KH님 말씀이 예, 많은 또 울림이 있네요. 나경원은 윤심에서 벗어났네요. 오숙자님, 네, 네, 오숙자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는 아니신지요? 예, 앞으로 자주자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은 분명히 윤통이거든요. 세븐님.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임에도 나는 공직자는 아니다.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고 뭐고 상당히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나를 공직자로 이렇게 꽉 묶어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 전직 의원 그 자체가 사실 공직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다음 총선에 안 나올 겁니다. 또 당대표에 안 나올 겁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공직자가 아니다. 예, 저출산위원회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 예, 이거는 적합한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예. 어디를 가든 항상 공직자의 자세로 몸가짐을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직자가 나는 아니다. 예, 이것은 어제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를 제가 어제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믿고 보는 방송은 아시아투데이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화이팅입니다라고 네, 칭찬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루카님이군요. 네, 루카님, 영관직기님, 또 은하켈리님, 금빈님, 박우기님, 세븐님, 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경원 얘기, 뭐, 요즘에는, 관심의 대상이 나경원이었고요. 김기현과 안철수, 바로 최근에 잇따라, 아주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당대표 후보는 벌써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있었죠. 10월, 11월, 12월, 10월부터 김기현과 안철수 후보는 계속 지금 당대표 후보로서의 일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안철수, 김기현, 어제가 안철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연대보증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정치적인 공동체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윤석열의 힘 보태는 윤힘의 후보다. 국힘이 아니라 윤힘의 후보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의 그 연대십 그리고 서로 정치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윤 정부 성공, 내가 가장 절박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B계 이재호와 찍은 사진도 올렸다. 예, 안철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계도 나를 지지한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MB계 이재호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죠. 네, 김기현 캠프 개소식서 MB의 축전을 공개했다. 서로 지금 MB가 이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에서 정치를 배우거나 MB 시절에 정치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2라운드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바로 MB가 김기현 이 출마식에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예, 영상 축전을 보내와가지고 믿을만한 능력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MB가 이렇게 김기현을 축혀 세운 적이 있죠. 그래서 김기현은 그걸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보여주시죠. 네,
예, 캠프 개소식서 MB 축전 공개했다. 김기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된 국민의힘 만들기를 MB가 그 내용을 보면은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덕담을 한 상황입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힘 보태는 윤힘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기현도 나는 반드시 대통령과 힘을 모으고 호흡을 맞출 것이다라고 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임을 강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뭐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김기현과 장재원이죠. 김장연대가 여기저기서 많이 화제를 이끌자 안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장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글쎄요. 김장연대 뭐 맛있는 우리가 김치를 먹으려면은 김장이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연대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언뜻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김장연대는 나중에 뭡니까? 김장을 맛있게 하면은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김치는 바로 내가 될 것이다. 김장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는 바로 나 안철수 김치다 하는 얘기 그렇게 이렇게 둘러서 김장연대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진봉님, 현 정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는데 지지도 높은 분들은 모두 불안합니다. 네. 예, 당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무지개당으로 당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우리 소아나무님 말씀대로 구독, 좋아요 뿜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현도 참 믿음이 안 가네요. 그냥 투지 없는 기득권처럼 보여요. 세븐님. 네. 요즘 김장철이 따로 없다는 박보라님도 김장연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네요. 예, KH님, 금민희님, 아주 스패너 활동으로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의 3인 3색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해봤습니다.